배우면 배울수록 난해하고 아리송하고 또 난감하기만 한 교과서. 대체 우리의 교과서는 왜 어려운 걸까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매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 평등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핀란드 학교의 수업은 과연 어떨까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연산을 배우고 있네요. kertaa 15 miinus 9. Eli ensimmäisenä. Miten lasketaan? Lia. Sulkujen sisältä. Eli koko muu lasku seuraa tänne sitten. Tuolta 8 plus 2 rivillä. Ja sitten ainoastaan se, mitä sulkeista on, niin sitten laitetaan. 교과서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계산 문제부터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푸는 게임 문제까지 그 형식이 다양합니다. 우린 핀란드 교사에게 한국의 4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여봤습니다. Okei.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는데요. In Finland we don't have this kind of at math books. These are nice. Yeah? We don't have these in Finnish books. Yeah? 화려한 그림과 컬러풀한 색감, 게다가 고급 종이 재질까지 고품질의 한국 교과서에 놀라는 눈치인데요. 내용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군요. In Finnish exercise book, there's always like this how to do it, and kids can watch it from here. And this is the homework, so there's only like 2 exercises to do at home. So they are quite easy. Oppikirjoja sitten tuolla Koreassa on. Eli tässä ensimmäinen tehtävä. 우리는 핀란드와 한국의 4학년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평면 도형의 이동 단원을 가지고 한국 교과서로 수업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Eli mikä oli vihreä muoto? Kolmio. Hyvä. Mikä tämä oli tää sininen? Suunnikas. Tämä on suunnikas, jossa vastakkaiset sivut on samaan suuntaan ja yhtä pitkät. Eikö vaan? Olkaa hyvä. 제시된 사다리꼴 도형을 이동시켜보는 수업입니다. Mutta kattokaa, jos se pyörähtäisi tänne myötäpäivään tai vastapäivään, niin silloin kun tämä menisi tonne, niin tämä vihreähän pyörähtäisi tänne.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먼저 평면 도형을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켜 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는 대체로 쉽게 이해했는데요. Ja tässä sanotaan, että mieti, mitä tapahtuisi, jos sitä kääntäisi tonne. Miten se kääntyisi sinne ylöspäin? Eli älä pyöritä sitä, vaan katso sitä ja mieti, miltä se näyttäisi, jos sen kääntäisi sinne. Mä en oikein ymmärtänyt. Onks vaikeeta? Joo. Se on vähän vaikea miettiä. 이번 순서는 도형을 뒤집어 대칭 이동시키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뒤집은 모양을 쉽게 떠올리셨나요? Käsi ylös, kenen mielestä on vaikeeta? Joo, ja nyt rohkeasti nosta käsi ylös.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요. 한국 교과서가 핀란드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Se oli varmaan se, kun sitä pitää käännellä. Se oli jotenkin uusi tehtävä sille, että ei oikein ikinä tehnyt vastaavanlaista tehtävää. Niin kun mä sain sen paperin, niin mä katsoin, että miten tää tehdään. Meidän matikan oppikirjassa ei ole tollaisia tehtäviä. 자,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평면 도형의 뒤집기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핀란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면도형의 이동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가 평면도형에 이동해서 평면도형을 뒤집어 볼까요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먼저 뒤집는다는 게 뭘까? 자, 반대로? 반대로라는 거는 오른쪽의 반대로 왼쪽. 그러면 오른쪽의 반대로 왼쪽으로 간 것도 뒤집는 거야? 돌린 거야? 이것도 뒤집은 거야? 한국 학생들에게도 역시나 평면도형의 뒤집기는 난관입니다. 뒤집는다는 게 뭘까? 몇 쪽에 있냐면 96쪽에 보세요. 교과서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설명하는 선생님도 진땀을 뺍니다. 얘는 지금 보라색이 자 봐봐 뒤집었던 처음 것이 오른쪽 위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뒤집었더니 왼쪽이 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의 이동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중학교에서 배울 좌표 평면도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나라 거랑 우리가 한번 해본다라고 했죠. 이번엔 핀란드 교과서로 평면도형의 이동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뒤집는다고 했어, 그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얘를 뒤집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거울을 갖다 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핀란드 교과서는 거울의 개념을 활용해 평면도형의 대칭 이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갖다 대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 니은자 있죠? 니은자가 거울에 본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건 뒤집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종합장에다 그려보세요. 간단한 거울 개념 하나로 대칭 이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게 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설명이 이렇게 다른 학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그냥 딱딱 문제만 말하는데 핀란드 수학은 거울에 비친 막 그렇게 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해줘서 더 재밌고 쉬웠던 것 같아요. 한국 교과서에서는 그냥 뒤집는다고 해가지고 잘 안 본 애들은 이게 뭔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치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하면서 풀릴 것 같아가지고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양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같은 내적 분량이에요. 배우는 학습량은 차이가 없지만 내용에선 한국 교과서와 차별점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도 문제만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쉬운 고르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집은 모양을 예상하고 색칠하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좌표까지 위치 찾기까지 하게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핀란드의 한 유명 출판사입니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핀란드에선 교사들이 직접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i, tervetuloa. No kyllä. 현직 교사이자 저자인 핀란드 선생님들에게 한국 교과서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Täällä tulee tosi iso luku, siis täällä on näin isoja lukuja nelosella. Tässä on ainakin Joo, selkeästi se on ihan ero. selkeä ero. Joo. Niin on. Joo. Sehän se olisi allekkaan jakamisessakin just, että kun ei vanhemmat osannut niin kuin sitä just neuvoa. Siitä vähän tulee, että pitäisikö sitten kuitenkin olla myös se. Nämä on jännä. 핀란드 선생님들은 한국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 학년에 비해 난도가 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Tuli sellainen myös, että varmaan on sisältöä enemmän, mitä Suomessa 4. luokalla. Niin varmaan mennään niin kuin eteenpäin, että meillä ehkä tulee osa näistä sisällöistä vasta sitten myöhemmin. Ei nelosella, että vitosella tai... 실제로 다른 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교육 과정이 단원을 앞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발달 과정보다 빠른 진도에 많은 학습량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과서의 진도만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을 올라갈 때 양이나 수준이 조금 점프하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 수학 개념이나 지식 부분을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향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해가 안 된 부분이니까 축적이 되면서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현상들도 생기겠죠. 그렇다면 공부하기 어려운 교과서는 수학 과목만의 문제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인 두 아이들. 심은지 씨는 최근 학원 대신 집에서 교과서 위주의 자율학습을 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로 자율학습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저학년은 이렇게 딱 그냥 교과서만 봐도 그냥 나 이거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응? 발표해 발표해 교과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본데요. 세 번 읽어봤어. 응. 근데 모르는 거야. 세 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정도면 꽤나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이현아, 뭐가 어려워서 엄마한테 물어봐. 물어본 거예요? 이연이를 아리송하게 만든 교과서 어떤지 살펴볼까요? 뭐가 어려운 건지 얘기해줘. 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시에는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란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민수의 강아지를 설명하는 글인 것 같아요. 민수의 강아지가 어떤데요? 민수의 강아지는 작은 주전자만한 크기의 하얀 털이 있고 동그랗게 꼬리가 마른 강아지예요. 이 시에서 표현되지 않은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얘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 기억해야지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학년한테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럼 교과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민수네 강아지란 시를 읽고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살핀 후 대화 가운데 이 시에 표현되지 않은 생각을 적도록 한 것인데요. 과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일까요? 우리 교과서로 공부하려면 7살 때 웬만한 그냥 그림책은 읽고 그 그림책이 말하는 뜻은 이해할 수 있어야겠구나. 얘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아야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렇다면 글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을 알아보는 독해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독해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900점이 적정 독해 지수지만 기준을 넘는 높은 수준의 독해 단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독해 지수를 기록한 이름짓기 가족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보다는 교과서에 실린 질문의 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인공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그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붙임 딱지를 활용해 정답을 적도록 제시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붙임 딱지에서 제시한 정답을 빈칸에 붙이면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도 어렵고 정답도 정해져 있는 교과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죠?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이 느끼는 국어 교과서는 어떨까요? 아이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문제 중에 이야기를 중요한 내용만 써야 되는데 근데 막 그게 너무 기니까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오 이제 좀 재밌다 하면 끝나요. 1분만 나와서 아 이제 좀 읽을만 한데 하면 끝나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그걸 또 상상해서 쓰래요. 이미 있는 이야기를. 틱딱. 그게 답답해요? 네. 생각만 해도 답답한 교과서. 아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국어교육 전문가인 박지희 교장 선생님 역시 국어 교과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아이들한테 뭐 제가 이제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그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 반에서 표현력이 되게 좋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겠지래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알겠지라고 하는 순간 아 저거는 다시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막 불안한데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또 개발자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제재고 또 세대를 거쳐가면서 다 공유할 만한 그런 제재인데 아이들의 경험이라든지 아이들의 이해나 환경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들이 학습자들의 경험이나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학습자들이 어떤 읽을 만한 그런 제재인지를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